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부정적인 관심도 최대한 멀리 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의 센스는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눈치는 적당히만 보세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남들에게 휘둘리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기 쉬우니까요. 스스로 옳다는 확신이나 당당한 자기주장,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은 모두 박살나고요. 나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가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일부러 오해를 풀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충실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오해나 상황은 저절로 풀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자체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진실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자존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또한 자존감을 지키거나 키우려면 인간관계도 엄청 중요하죠. 솔직히 상처받은 자존감의 8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니까요. 일단 상사의 관계는 불가원, 불가분 관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원래 상사는 너무 멀면 얼어 죽고 가까이에 있으면 타 죽거든요. 그러니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하죠.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그 적당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애매모호해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상사의 관계는 무조건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을 지키면서 동시에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상사와 가까워지려면 성과도 필요하고 인정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상사를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상사와 이미 멀어져 있거나 원수가 된 경우가 훨씬 많고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하지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사의 인정도 받으면서 승진도 하고 싶고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퇴직 사유 중 첫 번째가 인간관계고 직장 상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에 집중해야 하죠.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챙기기 바쁘죠. 솔직히 남들에 대한 관심은 아주 잠깐이고요. 그것도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눈치는 적당히 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게다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마찬가지죠. 원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행복도 다행이라고 느끼고 오히려 작은 불행을 지옥처럼 느끼기도 쉽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항상 불행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피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원래 자존감은 너무 연약해서 키우기도 어렵지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불행하게도 회사에는 자존감 킬러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회사에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게다가 비교는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고 자존감은 거덜나기 바쁘죠. 어쨌든 저는 자존감을 키우는 노력보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박살내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